자,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체계 분석 및 설계에 있어서 인간공학의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성능을 향상시키죠. 자, 인력 이용률의 감소가 아니고 증가시킵니다. 효율이 증가시키게 되죠. 자,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사용자의 수용도를 향상시킵니다. 그 사고 및 오용으로부터 손실을 감소시킨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시스템의 정의에 포함되는 조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체계라 이야기하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화있는 상호작용을 하거나 상호 관련되어서 어떤 공통된 목표에 의해서 통합된 사물의 어떤 집단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유기적인 결합체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에 포함되는 조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제약된 조건 없이 수행한다는 건데, 이 제약된 조건 없이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틀린 것이죠. 자, 요소의 집합에 의한 구성이라든지 시스템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집합제입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자, 포함되는 조건 중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1번이 제약된 조건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죠. 자, 22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하겠습니다. 자, 동전 던지기 앞면이 나올 확률은 0.7입니다.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0.3일 때 앞면에 나올 사건 정보랑 A와 뒷면이 나올 사건 정보랑 B는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보랑 H는 로그 2의 N입니다. 자, 여기 N은 대안의 수죠. 그리고 로그 2의 P분의 1이죠. 이 P는 확률입니다. 자,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정보랑 A, 앞면이 나올 사건의 정보량은 확률이 0.7이었죠. 로그 2의 0.7분의 1. 이걸 계산하니까 0.51비트입니다. 그리고 뒷면이 나올 사건의 정보량은 확률은 0.3이었죠. 로그 2의 0.3분의 1. 계산하니까 1.74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24번 하겠습니다. 음의 강약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데시벨이죠. 데시벨입니다. 자,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죠. 음의 강약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청각적 표시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로 적합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각적 표시장치가 유리한 경우, 청각적 표시장치가 유리한 경우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각적 표시장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자, 청각적 표시라는 것은 말로 전달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라든지 긴 경우에는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정보가 다시 참조할 경우, 재참조하는 경우는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게 유리하겠죠. 거기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다시 참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루는 경우는 글로 써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내용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게 낫겠죠. 자, 다음은 말로서 전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의 내용이 간단해야 되겠죠. 간단한 경우라든지 내용이 짧은 경우, 말로서 전달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다시 참조하지 않는 경우는 말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각적인 사건을 다루는 경우는 말로서 전달하는 게 좋죠. 내용이, 자, 그리고 정보의 내용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는 말로서 전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전원이 복잡한 경우라든지 전원 이후에 재참조한다는 경우든지 공간적인 사건을 다루는 경우는 우리가 글로서 시각적 표시장치로 전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전원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는 말로서 청각적 표시장치로 전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자, 인체의 뼈의 중요한 기능. 자, 신체를 지지하죠. 그리고 조혈 작용을 합니다. 장기를 보호하고 또 하나 미네랄을 저장하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뼈의 주요 기능은. 자, 아닌 것은 자, 대사작용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인간공학적 의자 설계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자 설계 일반 원칙. 자, 조절이 용이해야 됩니다. 조절이 용이해야 되고, 그리고 요부 전만입니다. 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허리 S라인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줄이는 구조로 해야 되고, 추간판,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고정된 자세로 장기간 유지되지 않도록, 고정된 자세 장기간 유지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요걸 보시면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척추 허리 부분은 요부 전만을 유지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 허리 강화를 위해서 쿠션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등 근육 정적 부하를 줄이는 구조로 해야 되고,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자, 아닌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 자, 자폰의 앞모서리 부분은 5cm 정도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판과 등받이 사이의 각도는 90에서 105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통계 표시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5가지 요소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기기 크기, 조작 시간, 공차. 자, 공차라는 것은 어떤 설계상의 어떤 기준 수치에 대해서 허용되는 범위 오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차. 그리고 방향성, 목적 거리. 아닌 것은,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청각적 자극 제시와 이에 대한 음성 응답 가업이 갖는 양립성. 이걸 우리가 양식 양립성이라고 하죠. 자, 양립성이라는 것은, 자, 인간의 기대하는 바와 자극과 반응의 어떤 일치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4가지 양립성이 있습니다. 자, 공간적 양립성이 있죠, 먼저. 공간적 양립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공간 배치에 관한 양립성이죠. 내가 오른쪽 기계를 눌렀더니 오른쪽 버튼을 눌렀더니 오른쪽 기계가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운동 양립성, 운동 방향의 양립성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몰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렸더니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운동 양립성이라고. 개념의 양립성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개념에 관한 양립성입니다. 자, 이 뜨거운 물은 빨간 버튼이죠. 빨간색이죠. 차가운 물은 파란색입니다. 이걸 우리가 개념의 양립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식 양립성이라는 것은, 자, 어떤 작업에 대해서 자극과 반응의 어떤 양식의 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계의 어떤 특정 음성에 대해서 정해진 반응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양식 양립성이라고 합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하겠습니다. 항공기 위치 표시장치의 설계 원칙에 있어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자, 항공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동 부분의 영상은 고정된 눈금이나 자폭에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양식적 이동이라고 그러죠. 양식적 이동이라는 거, 요 개념 정리해 주시고. 자, 31번입니다. 건습지수로서 석구 온도와 근구 온도의 가중 평균치를 나타내는 옥스포드 지수. 공식으로 만든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석근 지수라고 그러고 옥스포드 지수라고 그러죠. 자, 석구 온도와 근구 온도의 단순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자, 0.85, 0.15죠. 0.85, 0.15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0.85 곱하기 석구 온도, 0.15 곱하기 근구 온도. 그러면 답은 0.85, 0.15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32번입니다. 자,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되는 구분을 나타내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자, A는 정상자죠. 그리고 C1은 직업병 요관찰자입니다. 직업병 요관찰자고, D1은 직업병 유소견자입니다. 그럼 C2는 일반 질병 요관찰자죠. D2는 자, 일반 질병 유소견자입니다. 네, 자, 1은 자, 직업병이고 2는 일반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 답은 D1이 되겠죠. 직업병 유소견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되겠습니다. 자, 단위면적당 표면을 떠나는 빛의 양을 설명한 것은 맞는 것은, 자, 희도죠. 자, 희도라는 것은 어떤 물체에 반사되어 나오는 양입니다. 자, 대상면에서, 단위면적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을 우리가 희도라 그럽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자,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 SSPP에서
완성해야 할 시스템 안전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이라는 것은 SSPP라는 것은 시스템 안전을 확보하게 하는 기본 지침이죠. 여기에서 완성해야 할 시스템 안전 업무. 자, 정성 분석이죠. 정량 분석, 운용 해석, 프로그램의 심사와 참가, 설계 심사의 참가, 계획 업무의 감사 활동 이런 것들은 여기에 속해야 됩니다.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죠. 아닌 것은 자, 3번의 경제적 분석이죠.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5번입니다. 자, 차파니스의 위험 수준에 의한 위험 발생률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숫자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3, 4, 5, 6, 7은 뺍니다. 7 빼고 8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3, 4, 5는 발생할 수 있는 거. 발생하는 거. 발생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6, 8은 발생을 하지 않는 거.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먼저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꽤 가능성이 있는 위험 발생률. 자, reasonable, probable. 자,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3성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성. 자, 가끔 때때로 위험 발생률. 가끔 때때로. occasional. occasional입니다. 영어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4성이죠. 4입니다. 자, 아주 적은 위험 발생률. 아주 적은 위험 발생률입니다. remote. 10의 마이너스 5성이죠. 10의 마이너스 5성입니다. 5입니다. 5. 자, 거의 가능성이 없는 위험 발생률. 자, extremely unlike. 10의 마이너스 6성입니다. 자, 6이죠. 6. 자,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impossible이죠. 10의 마이너스 8성입니다. 자, 8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거, 10의 마이너스 3도 틀리죠. 가끔 발생하는 occasional. occasional 가끔 발생하는 10의 마이너스 4성이죠. 틀린 것이고. 자,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 remote. 10의 마이너스 5성입니다. 틀린 거죠. 극히 발생하지 않는 거, impossible. 10의 마이너스 8성입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계람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패셋을 구했다. 자, X4가 중복 사성의 경우 최소 패셋, 미니멀 패셋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패셋을 구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최소 패셋을 어떻게 구하냐?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자, X3과 X4가, X4가 공통 부분이죠. 자, 이 공통 부분, 자, 여기에 또 공통 부분은 X3, X4. 여기도 공통 부분은 X3, X4입니다. 자, 그러면 패셋은, 최소 미니멀 패셋은 X3, X4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최소 패셋이라는 것은 자, 시스템의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을 우리가 최소 패셋이라 그러죠. 자, 37번입니다. 탑 사상을 일으키는, 37번입니다. 탑 사상 T를 일으키는 컷셋에 해당되는 것은 잘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엔드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입니다. 자, 이 엔드 게이트는 A, B, C 값이 전체가 다 입력이 돼야만이, 세 가지가 다 입력이 돼야만이 출력이 됩니다. 곱이죠, 곱. A, B, C 곱입니다. 자, 그러므로 컷셋은 A, B, C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OR 게이트는 하나만 입력되어도 출력이 발생하죠. 그럼 우리가 OR 게이트라 그러죠.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FTA 도표에서 사용되는 논리 기호 중에 자, 기본 사상을 나타내는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 이거 기본 사상이에요. 자, 이거는 계람 사상입니다. 계람 사상이고, 자, 이건 3번은 통상 사상이죠. 통상 사상, 생략 사상입니다. 이 기호를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화학설비 안전성 평가라는 단계 중에 3단계에 해당되는 부분. 자, 1단계 보겠습니다. 자, 작업 안개 자료의 작성이죠. 자,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안전 대책. 자, 5단계 재정보에 의한 재평가. 그리고 6단계 마지막 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뭐 외우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시고 정서적 평가, 정량력 평가의 내용도 같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3단계는 그럼 정량력 평가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 구조는 자, 백렬 연결 구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품 A가 있습니다. 부품 A가 있고 부품 B가 있습니다. B가 있고 부품 C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백렬로 연결됐을 때 자, 부품 A와 A가 고장이 나고 B가 고장이 나고 C만 있어도 이것은 기계가 작동을 하게 되죠. 예? 자, 가장 신뢰성이 높은 구조는 백렬 연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 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